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독잡설 윤상원 기자입니다. 여러분 호캉스 자주 가시나요? 코로나로 인해 해외여행을 가기 힘들어지면서 아마 더 자주 시내 호텔로 대신 바캉스를 떠나실 것 같습니다. 주말마다 만실이라며 붐비는 호텔 업계가 호황기인가 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왜 그런지 오늘 호텔의 세계로 백희연 기자가 소개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직독잡설 팟빵 채널 재밌게 듣고 계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주변에도 소개 많이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번 주 독서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남궁민 백희연 기자 소개하기 전에 소폭 개편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직독잡설 채널이 주말 20분마다 토요일, 일요일 2회씩 2주간 말이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한 편 나가던 게 두 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두 편 나가던 게 네 편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도 어김없이 남궁민 백희연 기자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런 불친절한 개편 소개가 있습니까? 왜냐면 제가 좀 이해를 말을 해주세요. 버벅거리네. 그러니까 우리가 40분씩 보통 한 주에 그러니까 책 한 권을 읽고 40분짜리 컨텐츠를 2개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요즘에 컨텐츠들 호흡이 짧아지니까 한 20분 정도가 좀 적당한 것 같다는 저희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그렇죠. 한 20분짜리를 하나씩.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출퇴근 시간이 한 20분 정도면 물론 출퇴근 시간이 20분이 넘는 분들도 많겠지만 한 20분 정도면 이렇게 출근길 퇴근길에 가볍게 들으시면서 직장을 오가실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뭐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좀 할 일 없을 때 한 20분간 할애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20분간 두 번에 걸쳐서 한 주에 뒤에를 다 듣기 쉽지 않아. 왜 그러는 거야? 본인이 이해를 못했어. 어떻게 자기가 이해를 못한 거를 이해를 했어요. 청취자들에게 소개해 줍니까?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설명하기 어렵네요. 40분짜리 듣다 보면 뒤에는 좀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그러니까 40분을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소개를 해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 그래서 한 주간 두 분 다 어떠셨는지 좀 얘기를 해볼까요? 남궁 기자. 저희가 이번 주에 경사가 있었죠. 경사. 이번 주는 아니고 저희가 이번 사실 달 내. 이번 달이죠. 이게 나갈 때쯤은 7월일 텐데. 그쵸? 아니죠. 이번 주. 이번 주에 바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6월 저희가 마지막 주. 녹음이 뭐 저희 각자 사정에 의해서 밀려서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일이 21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26일에 이 첫 화가, 그러니까 저희 개편 이후 첫 화가 나갈 텐데 저희 항상 그 직독잡설은 한동안 그 있어요. 200명이 정체돼 가지고 저희의 그 200명의 전사들이 있었거든요. 200명의 전사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직독잡설을 들어준 200명이 고착된 게 한 달 몇 달 넘었지. 그렇죠. 한 3달 정도 됐나. 198로 갔다가 다시 200이었다가 올해 내내 200명이 안 됐어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한 요번 달 초 200을 찍고 지금 850명이 넘었더라고. 그 요번 달에 5배 가까이 성장을 한 거죠. 진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고. 근데 1000명을 찍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 이거를 이 에피소드가 나가는 기준에서는 아직 1000명을 못 찍을 것 같긴 한데 1000명을 찍을 수 있으면 참 저는 마일스톤이 될 것 같아요. 한 분이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날까지 계속 녹음을 하겠습니다. 그럼요. 혼자 하세요. 혼자라도 하겠습니다. 네. 아니 뭐 당연히 집에서 하시면 되겠네. 근데 진짜 아마 200명대에서 우리를 들으신 분들은 그 숫자 보고 좀 놀라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갑자기 숫자가 늘었으니까 정말 그분들께도 너무 감사하고 새로 들어주시는 분들도 저희 같은 방송을 또 선택을 해주시는 게 그렇죠. 아니, 저희 같은 방송이라니 저희 뭐 얼마나 고품격입니까? 구독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백희연 기자는 뭐 했어요? 저는 골프 머리 올렸습니다. 머리를 올리다는 건 이제 모르시는 되게 어린 청취자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처음으로 필드에 나갔다는 얘기죠? 처음으로 필드 나갔고요. 공을 주우러 열심히 뛰어다니다 왔습니다. 휠라 코리아가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휠라 예뻐요? 휠라가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휠라라고 안 써 있는데도 휠라인 게 많은 거죠. 예를 들면 서브 브랜드 그런 거요. 보통 의류업계가 그렇잖아요. 이게 그거 거였어 하면서. 하긴 요즘에 진짜 유행인 게 골프 약간 인스타샷 같은 거를 남기려고 이제 옷 같은 걸 진짜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태그도 보면 꼴리니 골프 플러스 어린이 해가지고 골린이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뭐 다른 계정 새로운 계정 파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오늘 다룰 책이랑도 어떻게 보면 관련이 굉장히 크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스타 힙과 너무나 연관된 백현 기자가 오늘 자신의 관심 분야 중 하나인 책을 들고 왔는데 그래서 무슨 책을
들고 오셨나요? 아니 저희가 이제 파케를 좀 이렇게 몇 화죠? 저희가 해보니까 네. 20화. 20화? 그거를 세고 있지 않으셨나요? 저 안 세요. 사랑이 떨어지는. 20화면 진짜 열심히 했네요 저희. 저 열심히 달려왔어요. 아무튼 이걸 해보니까 소비나 이런 거에 관심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보니까 골프하고 또 관련이 큰 게 호텔이거든요. 왜 연관이 깊죠? 그러니까 골프를 제가 이번에 쳐보니까 필드를 나가보니까 회원권이 갖고 싶더라고. 어차피 나가니까. 어차피 나가니까 이런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예약해서 오는 골프장도 이렇게 좋은데 진짜 저기 강릉 같은데 그 회원권 있는 골프장들은 얼마나 좋을까? 그 배용준 씨가 여행 갔던데 어디죠? 배용준 씨 많이 다녔겠죠. 아니 신혼여행 많이 다녔겠죠. 배용준 씨 어디로 갔을까요? 너무 옛날인 것 같은데. 아주 옛날인데요. 사우스케이프. 갑자기 까먹을 뻔했다. 사우스케이프의 회원권을 가진 사람들은 골프를 칠 때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우스케이프가 어디 남아공에 있는 남해에 있습니다. 남해요? 네. 남아공 아니고? 그거 아니야? 희망봉이구나. 아난티 그 남쪽이요. 아난티 어디? 아난티도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아난티는 굉장히 많은 곳에 있어요. 부산에도 있고 뭐 저기 가평인가? 전 기억나는 게 그 시크릿 가든 있잖아요. 우리 네. 옛날에 유행했던 영화 드라마 거기서 그 골프를 치거든요. 걔네들이 그 바다 바로 옆에 있는 그 골프장에서 멋있더라고. 풍경을 보면서 와 멋있다. 맞아. 그러니까 봐봐 아난티 대한골프협회 회장에 아난티 그룹 회장이신 이중명 씨가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호텔과 골프는 뗄래야 뗄 수 없다. 그 트럼프 대통령도 마라라고 리조트가 골프로 엄청 유명한 데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조트인데 골프로 유명하니까. 그럼요. 리조트와 골프를 한꺼번에 즐기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도 이게 좀 호텔을 다루는 게 지금 뜨는 MZ 세대가 뜨는 소비와 좀 연관을 시킬 수 있겠다. 굉장히 연관이 크죠. 사실 그 호텔로 우리가 2시간 가까운 콘텐츠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호텔에 대해서 2시간 얘기하는 게 뭐가 나올지 저도 궁금해요. 그러게요.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그래서 어떤 거를 가져오셨죠? 제가 가져온 책 이름은 호텔리어가 알려주는 호텔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호텔에 관련된 걸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책을 막 찾았는데 책이 안 나오는 거야. 네, 주제를 먼저 정하고 책을 정하셨군요. 네, 왜냐면 호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사실 뭐 백희영 기자의 특기니까. 호텔 궁금해서 책 읽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쓰신 분이 누구냐면은 박종모 씨라고 현재 라마다 호텔앤스위트 서울 남대문 호텔의 총 지배인을 맡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와, 호텔 총 지배인이 책을 쓰는 그러니까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심지어 이게 두 번째 책이에요. 아 그래요? 대단하시다. 첫 번째 책은 뭔가요? 첫 번째 책은 호텔 사용 설명서라는 책인데 이건 약간 호텔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다 하는 인트로 버전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에요. 호텔 알못들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좀 알고 알아. 이분은 업계인으로서 그러신 거지.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이분이 이제 서론에서도 이번 책에서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처음 책이 너무 기본적인 내용들만을 담은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책에는 그런 내용 외에도 한국 호텔 미래가 어떻게 될 거다.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이런 내용을 좀 담았다는 책을 두 번째로 출간을 하셨다고 해요.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산업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 그쵸. 호텔 여행. 그쵸. 그러니까 거의 뿌리가 흔들린 정도니까. 근간이 흔들렸죠 진짜. 근데 요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힘들다 얘긴 들었는데 힘들어요. 많이 망했다는 소식을 많이 들어. 많이 매각됐죠. 이 책은 언제 쓴 건가요? 코로나 전에 썼나요? 이 책은 2018년에 쓴 책인데요. 그러니까 코로나 훨씬 이전이에요, 사실. 그렇군요. 그러면 한 권 또 쓰셔야겠다. 한 권 또 쓰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분이 아직도 거기서 일하고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호텔 업계에 계속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호텔 업계와 관련된 뭐 산업에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래서 호텔의 미래에 관련된 책을 쓰셨다는 거네요. 네. 근데 사실 오늘은 책 내용보다도 이 책에 쓰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푸는 썰이 조금 더 주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책에서는 그렇게 내용이 막 되게 어렵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약간 호텔의 개괄서 같은 느낌인 거죠. 개괄서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브랜드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브랜드 등급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호텔 등급은 어떻게 나뉘어진다.
뭐 이런 개괄서죠. 근데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호텔을 갈 때마다 사실 뭐 5스타 호텔 그다음에 뭐 되게 급이 높은 부티크 호텔이 있고 뭐 그리고 4.54 이런 게 있는데도 4면 되게 높을 것 같은데 되게 더러운 호텔들도 많고 죄송한 얘기지만 뭐 그래가지고 이게 대체 등급이 어떻게 나뉘나 이런 거는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호텔 우리 보통 예약하면은 뭐 호텔 트리바고라든지 아고다 이런 데 들어가서 그냥 예약을 하잖아요. 네네. 외국 갈 때는 모르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보통 모르니까 가격대 대충 예산에 맞추고 잘 모르니까 평점 그리고 별 몇 개인지를 좀 참고를 하는데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4성보다는 5성이 좋을 것 같아서 5성을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안 좋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막 이렇게 너무 낡은 호텔. 그리고 저희가 뭐 예약 어플을 보면은 특 5급 뭐 이렇게 나뉘는 경우도 있고 그냥 5급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게 왜 이게 그럼 누가 정하는 거고 네. 이게 뭘까 좀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네. 그게 뭐 비싸고 좋고 이런 걸 떠나서 네. 그 호텔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개수가 차이가 나는 거래요. 서비스 개수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긴 조식은 안 되는 뭐 그런 데고 맞아요. 뭐 여기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뭐 세탁 서비스가 안 되는 게 있고 네. 근데 이게 다 되는 걸 그 되는 가지수를 다 채우면 5등급에 가까워져 가는 거죠. 이게 그러면 그런 게 아니었군요. 미슐린 스타처럼 그거랑은 달라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능적인 거. 한국관광공사가 등급을 매겨요. 우리나라는요? 네, 근데 이제 뭐냐면은 어떤 거를 포함을 하냐면은 뭐 시설 주로 시설에 관련된 거예요. 수영장이 있냐 없냐, 뭐 라운지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네. 총 점수를 매겨가지고 등급을 나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아주 아까 윤 기자가 얘기했지만 별로 안 5성급인데 왜 이러지 하는 데는 아마 수영장이 있긴 있을 거예요. 수영장이 있는데 되게 깔끔하게 그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냥 근데 있기만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보통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엄청 오래된 호텔, 그러니까 역사가 맞아요. 깊은데 리뉴얼이 안 된 호텔들은 시설은 다 있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좀 낡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게 5성인데 왜 이러지가 기능은 다 있는데 이런 새로 만든 3성급 호텔보다 좀 시설이 후질 수가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저도 되게 좋은 걸 배워갑니다. 그러니까 호텔을 예약할 때 무조건 그 등급 물론 등급이 높을수록 좋을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하지만 뭐 꼭 그게 등급이 높다고 깔끔하고 이쁘고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를 5성급은 이제 그거래요. 대형 연회장이 존재하고 3개 이상의 정규 레스토랑이 존재하며 네. 24시간 룸 서비스가 제공된다. 아하. 이게 기준이래요. 그러니까 시설이 기준인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서비스가 기준은 뭐 아니에요. 그냥 뭐 비즈니스 여행 갔는데 네. 굳이 5성일 필요 없이 그냥 깔끔한데 삼성이어도 되는 거죠. 3성인 내가 더 좋을 수가 있는 어차피 거죠. 수영장 안 갈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백희연 기자는 그래서 이게 뭐 전문 분야라면서 거의 남국민 기자 같아 설명하셨는데 제가 호텔 등급에는 사실 그렇게 관심이 없고요. 그럼 뭐에 관심이 제가 있나요? 관심이 있는 건 멤버십 등급입니다. 멤버십 등급이요? 네, 일단 제가 호텔에 먼저 관심 갖게 된 계기가 이 멤버십 등급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 출장을 좀 많이 가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어떤 호텔에 가서 60일씩 막 이렇게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멤버십 등급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뭐 스마트 컨슈머들의 호텔 항공 VIP 카드 여행 이야기라는 네이버 카페를 들어보셨나요? 네이버 카페 스사사라고 이름이에요? 불려요. 여기 네. 스사사. 네, 맞아요. 이게 유명한 유명해요. 스사사입니다. 엄청 유명. 그렇구나. 여기가 네네네. 체리피커들의 성지죠. 거의. 맞습니다. 여기에 회원이 94만 명이에요. 야. 그래요? 근데 여기에는 제가 보니까 50대 분들의 남성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출장을 많이 다녀본 분들이 이렇게 하면 모을 수 있더라 마일리지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엘리트 등급이 된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팁이 되게 많은 그런 호텔 카페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시스템을 해킹하는 분들이 다 모여 있는 거니까. 어떻게 탁탁탁 무슨 카드를 쓰고 맞아요, 뭐를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 이게 됩니다. 이게 마치 우리 게임 카페에서 공략 공유하듯이. 맞아요. 네. 그래서 서로 막 마일리지도 사고 팔고 막 이런 거 맞아, 하거든요. 백 기자는 지금 등급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호텔 등급이 있는 거죠. 저는 메리어트 등급은 네. 메리어트 타이 자기가 가진 등급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 등급은 티타늄 등급이에요. 타이타늄 엘리트 등급이고요. 티타늄 엘리트 등급. 그리고 네. 하얏트에는 이제 글로벌리스트 등급이라고 네. 또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개의 등급을 전 가지고 있는 거죠. 얼마나 높은 등급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어려운데 네. 호텔 계열부터 이해가 필요해요. 이게 이거 등급이 얼마나 높은지 알려면 계열부터 알아야 된다. 제가 지금 이 타이타늄 엘리트는
제일 높은 데에서 두 번째고 네. 글로벌리스트도 제일 높은 데에서 두 번째예요. 자, 여러분 이제 백희연 기자가 얼마나 소비를 하고 다니는지 알겠죠? 여러분. 제가 아니고 제 남편. 근데 남편분이 그 정도로 다니는 분이면, 그러니까 뭔가 막 진짜 떼부자가 아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최고로 많이 소비를 하는 걸 텐데, 뭐 맞아요. 몇 달씩 그럴 거예요. 묵기도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2등급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호텔 계열을 어떻게 저희 호텔 계열을 왜 이해해야 되나요, 저희가? 왜 이해해야 되냐면 이거는 되게 아까 그 스사사가 체리피커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네. 실제로 이거는 조금만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은 조금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그리고 호텔 업체들이 어떻게 돌아가나 그런 방식을 좀 설명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열을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은데 비슷하게 이해하면 되는 게 항공사 팀이에요. 두 분 다 아실 거예요. 스카이팀이랑 스타 얼라이언스 아시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건가요? 그런 역할이. 전 세계 항공사들이 이제 마일리지를 한꺼번에 같이 모아가지고 그 뭐 이 항공사 비행기 표를 살 때 아시아나에서 모은 거를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거죠. 약간 연합군 같은 거네요. 연합군 같은 거죠. 그러니까 호텔 등급 같은 거에 예민한 분들이 항공사 등급도 예민해요. 아까 그렇군요. 그 스사사도 네. 아까 그 카페에서도 호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VIP 카드랑 항공권도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이분들이. 그래서 지금 계열을 얘기한 게 어떤 호텔들끼리 동맹인지 알아야 네, 맞아요. 거기를 자꾸 다녀야 그렇죠. 금방 포인트가 쌓인다. 이거 엄청 꿀팁이네. 여행을 다니고 맞습니다. 하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팀으로 묶여 있고 네네. 아시아나는 스타 얼라이언스 팀으로 대항마인데 네. 원래 이제 아시아나가 이제 편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타 얼라이언스 마일리지를 모으는 게 소용이 없게 됐는데 네. 사실은 원래는 이 둘 중에 어디가 더 적립이 더 많이 되냐, 나한테 더 유리한 게 어디냐 네. 이런 거를 두고 비교하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스사사 카페에도 뭐 이 카드, 그러니까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모이는 카드는 1년 쓰면은 이만큼이 모이고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모이는 카드는 1년 쓰면 이만큼이 모여를 두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이제 그게 좀 소용이 없게 됐죠. 아시아나가 이제 대한항공에 인수가 되면서 이게 소용이 없어졌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게 그 게임도 그래요. 게임도 그 테크트리라고 해서 처음부터 예를 들면 내가 검을 쓰는 캐릭터예요. 그러면 어떤 검을 써야 되고 어떤 검 스킬을 쓰고 근데 갑자기 창 스킬을 쓰면은 망캐가 되거든요. 캐릭터가 망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도저도 아니게 그쵸. 되는. 근데 이거는 내가 예를 들면은 뭐 어디 A팀을 골랐어. 항공사도 그렇고 호텔도 그렇고 그러면은 카드도 그걸 사고 항공사도 거기를 계속 이용을 하고 맞아요. 호텔도 계속 거기를 이용해서 대우를 받아야 된다. 맞아요. 근데 이런 10개 갔는데 다 이상한 데 다니면 아무 데서 대우를 못 받으니까 맞아요. 이거는 모르면은 진짜 왜냐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최저가 그냥 아무거나 하고 말면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제가 있죠. 중국에서 유학을 했잖아요. 어렸을 때. 네. 그래서 전 되게 제가 많이 모았을 줄 안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맨 싼 표, 그러니까 남는 표만 예약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일리지가 안 모였던 거예요. 네. 근데 조금만 뭐 예를 들면 3만 원을 더 주고 등급을 올렸으면 마일리지가 모이는 그런 가격대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가격대 때는 모이는 게 낫거든요. 뭐 이런 팁이 있는데 그렇군요. 뭐 스카이팀은 2000년에 설립됐는데 대표적인 게 에어프랑스, 델타, 대한항공이 있는 팀이고 스타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네. 대표적인 게 루프트한자, 에어 캐나다, 유나이티드 항공사 뭐 이렇게 있었어요. 두 분은 뭐 더 많이 쓰셨어요? 저요? 저는 진에어 많이 썼는데요. 진에어는 나중에 생겼잖아요. 진에어도 근데 대한항공 계열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죠. 그 네. 어딘가 있겠죠. 저는 대한항공 그러니까 그 뭐 저도 저가항공사를 사실 많이 타고 다니긴 하는데 그게 생기면서 원래는 대한항공만 탔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도 아버지께서 좀 이렇게 여기저기 출장을 다니시는 직업이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너무 어린 그 저한테 스카이패스 그 카드라고 하나? 맞아요. 스카이패스 되게 귀여운 어린이 멤버십 맞아요. 카드를 있어요. 그 대한항공에서 발급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어린 마음에 되게 기뻤다고 해야 되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텔들도 이렇게 항공사처럼 어떤 브랜드 계열사가 있어요. 네. 그 중에 가장 큰 호텔 브랜드 계열은 다들 아시겠지만 메리어트 본보이예요. 그렇죠. 메리어트는 저희가 되게 많이 들어본 호텔을 뭐 모르는 저도 되게 많이 들어본 브랜드 팀이라는 거죠, 그게? 네, 브랜드 팀이에요. 근데 메리어트 호텔도 있는데 브랜드랑 그 팀이 따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본데도 메리어트 본보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플라자 호텔 우리나라. 플라자 호텔도 본보이예요. 메리어트. 네. 그러니까 아까 그거랑 똑같네. 휠라가 아닌데도 휠라인 게 많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하면 예를 들면은
저게 메리어트 계열인지 모르고 다른 데 가면은 그게 마일리지를 날리는 거니까. 맞아요. 그 메리어트 팀은 메리어트 호텔이 제일 먼저 만들어서 메리어트 본부인가요? 네, 그쵸. 그렇게 해서 하나둘 다 이렇게 인수를 해가지고 가장 큰 규모의 호텔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분 그거 뭔가요? 페리스 힐튼이 갖고 있는 그 힐튼. 그거는 따로. 그거는 따로죠. 그것도 굉장히 큰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그렇죠? 커요. 근데 메리어트 본보이가 너무나 많은 호텔들을 다 한꺼번에 인수하면서 이게 브랜드가 이제 얘기를 해보겠지만 네. 가장 높은 럭셔리급에는 리츠 칼튼, 세인트 레지스, W 호텔, JW 메리어트가 있고요. 네. 우리나라 이번에 새로 생긴 신세계에서 만든 조선 강남 팰리스. 네. 거기도 럭셔리 컬렉션으로 분류되는 메리어트 본보이에 들어갑니다. 아, 그럼 여기도 연합군에 들어간 거예요? 네, 들어간 거죠. 근데 아까 이제 백희훈 기자가 얘기했던 단어 중에서 인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지분을 인수를 한 게 아니라 그 팀으로 편입을 시켰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지분을 인수해서 뭐 그 수익을 쉐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은 멤버십 그 네, 스카이팀처럼. 맞아요. 그 알겠습니다. 브랜드에 이제 내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브랜드 사용료 피를 내고 들어가는 거죠. 아, 로열티를 지불하고 들어가는 거군요. 네, 대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교육 같은 게 다 똑같이 나오는 거죠. 교육. 그 본사 팀에서. 그 다음 이제 프리미엄 등급에는 쉐라톤, 네. 그리고 그냥 메리어트, 네. 웨스틴. 뭐 웨스틴 아실 거예요. 어디에 있냐면은 웨스틴 조선 호텔 네, 웨스틴 말씀하시는 조선이 거죠? 있죠. 이제 그것도 곧 바뀐다고 하지만 아무튼 웨스틴이 있었고 르 메르디앙 있었는데 없어졌고. 아, 네, 이제 광남에 있던 르 메르디앙 호텔이 망했죠. 이게 진짜 뉴스가 많이 됐죠. 많이 됐죠. 여기가 마지막 불꽃을 태운 게 그 버닝썬 사건 때 네, 맞아요. 르메르디앙 호텔이 그 지하에가 버닝썬이 있잖아요. 원래 그 리츠 칼튼 호텔이었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네. 이름 간판을 이미 바꾼 네, 거구나. 네. 그 마지막 르메르디앙이 오명을 남기고 맞아요. 사라졌죠. 근데 이게 디벨로퍼가 어떤 건설사가 샀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자리에 이제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파트를 짓는데 근데 거기를 정말 비싸게 샀어. 거의 몇 조 규모, 몇 조인가? 아무튼 엄청난 금액으로 샀는데 거기를 29가구짜리로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인데 29가구.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건축법상 30가구 이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주변 가격을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럼 29가구만 딱 지어가지고 근데 그 비싼 땅을 29명이 쓰려면은 한 채 제 그때 들은 바로 뭐 몇백억 돼야 되는데 지금 그 IRC가 이번에 들어가는 그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29가구거든요. 그러니까요. PH129 거기도 뭐 그렇게 하고 근데 요즘 펜트하우스 청담. 강남이 약간 그런 게 유행인데 르메르디앙도 계획은 그렇다는데 업계에서 말하기로는 아무리 부자들이라도 그 땅값을 29가구 하기 힘들 거다라는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리고 그래서 내가 부자면 난 거기 살기 싫어. 한강이 안 보이잖아요. 거기 엄청 복잡거리는 네. 데 아닌가요? 한강이 안 보여요 일단. 근데 뭐 돈 많은 분들은 많다 보니 또 뭐 그런 그죠? 생각이신지 다들 그럴 취향이 수도 다를 있죠. 수도 있고. 근데 진짜 지금은 몇천 명이 이용할 거 아니야. 그 만실이 되면 근데 그거를 와 그렇게 조그만한 그 세대로 만든 애가 신기하긴 하더라고. 그렇군요. 그 밑에 등급도 있나요? 네, 이제 그 밑에 등급인 셀렉트급에는 4포인트 남산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코트야드 메리어트 있고 페어필드 강남에 하나 새로 생겼고요. 알로프트 등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낮은 등급인 거죠? 네, 제일 낮은 등급의 호텔들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좀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가장 럭셔리로 대표된 뭐 리츠 칼튼 같은 호텔이 있는 럭셔리급이고 그 다음이 프리미엄, 그 다음이 셀렉트 그렇게 세 가지. 네, 그러니까 어쨌든간 이 메리어트 본보이 제가 얘기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막 30여 개의 브랜드들이 다 한 브랜드라고 보면 돼요. 근데 뭐 거의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호텔들이 다 여기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힐튼, 하얏트 그리고 포시즌스 빼고 이제 메리어트 본보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고유 브랜드인 신라와 롯데 등이 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네. 예를 들면은 신라랑 메리어트 계열이 뭔가 있으면 같은 비슷한 가격이면 내가 메리어트를 많이 이용했으면 이왕이면 메리어트를 사용하는 그런 게 훨씬 나은 거죠. 이 호캉스 족한테는 이득이 되겠네. 훨씬 이득인 거죠. 이것도 전략적으로 잘 생각해야 되겠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희가 개편에 따라서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20분씩 저 끊어가서 다음 화에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따 뵙겠습니다.